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인시대 리터즈 야인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인 김진환입니다. 네, 오늘 같이 방송 처음 하시죠? 아, 네. 영광입니다, 선배님. 저는 방송이 재미가 없어서 좀 재미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날 10시부터 11시까지 저랑 김지환 전문가께서 같이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인시대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종목이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전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시작해 볼까요? 네. 올라왔네. 일확천금님께서, 필명이, 일확천금. 저는 이런 필명 되게 싫어하는데요. 일확천금은 뭐 노리려면, 집중적 올인 투자해야 되는데, 이분은 10% 사셨네. SK하이닉스입니다. 18만원, 비중에, SK하이닉스 18만원 비중 10%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고 더 사도 될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죠. 미국 본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는데, 그러면, 시간 내에,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엔비디아, 미국 주식 이렇게 서비스 해주잖아, 9시까지. 그거 보고 시간에 주가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아마, 실적이 잘 나오겠죠. 그런데, 예상보다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만약 예상보다 안 나왔다면, 이제는, AI 반도체는 조정이 들어갈 것이 확실하게. 물론 이제 엔비디아 주식도 그렇고요. 올해 2월, 3월 달에 AI 반도체 주식은 이미 조정이 들어갔으면 중소형주는 우리나라 주식도 한 30%대 다 빠졌었고요. 하이닉스만 이렇게 강하죠. 엔비디아도 750달러 갔다가 974에서 다시 올라와서 지금 750달러 내외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974달러 엔비디아가 돌파를 해야만 돌파를 해서 1000달러, 이제, 천비디아 가면서 1100달러 이렇게 가면 거기서 멈출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하이닉스는 워낙, 우리 시장에서 대형주 중에 가장 탄탄하게, 작년 5월달, 9만원대 급등하기 시작해서 지금 100% 올라왔습니다. 100% 좀 이상 올라왔죠. 그러면, 저점이 7만원대였습니다. 그럼 주식은 이렇게 이제 목표가 정할 때, 물론 가치적인 목표가도 있지만, 단순하게 보면 아주 쉽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심리가 작용돼서 바닥에서 시작하면 한 2배, 3배 이렇게 가서 조정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건 2배는 이미 15만 원 돌파했으니까 2배 넘었잖아요. 그러면 3배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7만 4천 원 3배는 한 23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20만 원 돌파하면 한 21만에서 23만 원 사이에 조정이 확률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19만 7천 원대니까 현재 주가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은 한 10%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급등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는 19만 원 정도 여기 시가 정도가 되는데요. 19만 원을 깨지 않으면 계속 좀 들고 있고 이제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까지를 강하면 엔비디아가 1100달러 내외까지 간다면 이 주식도 한 23만 원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최초에 여기 우리 이 시간 히든카드에서 작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저것도 이제 해드렸는데 9만 원 초반에 시작할 때 작년에 5월 달에 할 때 9만 원 초반에 뛰면서 일단 12만 원 목표가고 그다음에 15만 원 돌파하면 18만 원 목표가
그 다음에 이제 18만 원 왔을 때 21만 원 목표가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21만 원까지는 보면 될 걸로 보이고요. 1차적 목표가 단기 21만 원, 중기 목표가 23만 원이고요. 제가 이 히든 이렇게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면 27년도까지 저는 한 본다면 이제 AI 서버 센터가 28년도에 거의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이 주식이 한 77만 원이 과거에 현대 반도체 때 77만인데 요 근처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보다도 한 3배 정도 나오잖아요.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조정 천천히 하시고 그냥 10% 갖고 목표가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21만 원 단기, 23만 목표가, 손절가 19만 원입니다. 네, 보유입니다. 네, 다음은 제가 제 차례입니다. 머리끝 발끝님의 두산 퓨얼셀, 22,000원에 15% 비중이신데요. 오늘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 선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일정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정을 좀 많이 하는데, 지난 3주 전부터 정부의 수소 관련한 일정이 계속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일정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일정이었냐 하면, 우선은 체코와의 어떤 에너지 협력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체코 하면은 저희 떠오르는 게 원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전 말고도 수소 협력 이슈가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수소 관련해서 수소 발전이나 수소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3주 연속으로 지금 이번 주까지 해서 계속 뭔가 지원 이런 일정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섹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두산 퓨얼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강세였는데 다른 종목들도 뭐 지지난주에는 뭐 범한 퓨얼셀부터 좀 많이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SOFC라 그래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슈가 최근에 좀 많이 좀 불거졌죠. 그래서 그 이슈로 뭐 최근에 뭐 한선 엔지니어나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좀 움직이는데 수소 쪽이 좀 다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가다가 AI 데이터 센터가 아시다시피 이제 전력을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 그래서 이제 SOFC라고 요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1위 업체가 블룸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블룸에너지 협력사들이 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모래알 찾기 같이 계속해서 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블룸에너지 관련주로 뭐 지금 협력사로 해갖고 뭐 여러 종목들이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발전용 SOFC 개발 진행 중인 어떤 이슈가 있어요. 선박용 같은 거 이미 지금 마무리가 좀 되어 있고 영국의 세레스 파워랑 기술 협력을 맺어서 발전용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를 올해까지 개발하고 실증을 완료하고 내년에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불거졌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요 SOFC 요거 말고도요. 오늘 현대차가 수소 트럭 관련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로 오늘 움직임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도 현대차도 오늘 많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SOFC랑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현대차의 수소 이 진출 이슈 요것들이 겹으로 좀 이렇게 불거지면서 오늘 상당히 강세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닥에서 최근에 지금 급등을 좀 오늘 나왔거든요. 오늘 한번 요거 지금 차트를 띄워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차트를 띄워놨는데 바닥에서 상당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2022년 7월부터 해서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수급은 별로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기관은 외인은 좀 파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제가 지금 그은 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는 선이 저항선인데 저항선을 강력하게 좀 트라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테마 어떻습니까? 좀 많이 어려우시죠? 어려우신데 테마가 한번 시작을 하면 그래도 며칠을 가요. 일주일은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수소 쪽이 현대차 수소 이슈도 있고 뭐 SOFC 요 이슈는 뭐 지난주부터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 모습이죠. 뭐 천연가스랑 관련해서 같이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첫 어떤 시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지만 저희가 뭐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테마가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뭐 실적 같은 거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한번 주목받으면 그 테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사셨고요. 22,000원이시면 좀 더 끌고 가시고 좀 더 보신다면 27,500원 정도까지 한번 우선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으로는 하반기부터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좀 움직임이 나오고 좀 내려갔다가 다시 여름 정도에 다시 한번 2만 원대 초반대 오시면 다시 매수해서 뭐 다시 27,000원, 3만 원 정도 그렇게 보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이규환님께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53,000원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롯데에너지, 최변 전문가 나오니까 롯데에너지 생각나는 삼성 SDI, 막 이렇게, 저는 이제 장기로 좋다고 그랬던 종목인데요. 52,000원에, 53,000원 정도에 사셨으면 53,000원이죠. 그러면 작년 정도에 사신 것 같아요. 작년 정도에 사서, 지금까지 그러면 53,000원이니까 작년에 한 8월이나 아니면 그 전에 이렇게 사서 그러면 31,000원까지 내려갔었죠. 31,000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 매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추가 매수를 안 하고 계속 있었으니까 손실이 계속 있어서 이제 본전 가까이 온 상태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전을 1년 정도 기다렸다 본전하면 뭐 손해는 아니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주식은 1년 정도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30%, 2년 60%, 3년 30% 그러면 90%면 3년을 갖고 있으면 한 100% 정도는 수익이 나야만 장기로 투자한 게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100% 정도 날려면 시간이 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충분히 뭐 10만 원대 갈 수 있는 사상 고점이 14만 8천 원이니까 고성장주잖아요. 그럼 14만 8천 원 당연히 돌파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이 주식을 접근하면 되는데요. 그럼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는 추세가 반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동박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가 나 있고 지금 경쟁사보다 압도적으로 기술력도 앞서 있고 지금 롯데에너지는 요즘 이제 이자가 높잖아요.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22% 정도 작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뭐 SKC 경쟁사인 SKC는 부채 비율이 뭐 170%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동사는 부채 비율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다는 얘기는 금융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고금리 상황에서 오히려 수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말레이시아 공장이 4만 톤에서 올해 6만 톤이면 결국은 말레이시아 공장에서는 전기료도 싸고 전체적으로 양산이 잘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미국으로 시장 확대 갈 때 빠르게 말레이시아 갈 수 있어서 현재도 미국으로 매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6만 원 3천 원 정도까지 주봉상은 6만 3천 원까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장기로 가도 상관없는데요. 일단은 평균적으로 작년에 박스권에서 평균 단가 6만 3천 원이거든요. 거기까지는 한번 뭐 다음 달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6월 달까지. 그러면 6만 3천 원을 돌파하면 이제 추세는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일봉상으로 보시고, 눌림목 구간에서 만약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하는데 잘 안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2평선 정도 추가 매수해도 되는데요. 최소한 뭐 장기 종목은 비중 30% 이상 사야 되고 제가 이제 최변은 끝내주는 집중 투자에서 3월 달에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여기 그때 당시 3월 요때죠. 3월 20일이네요. 제가 3월 화요일 날 방송하니까 최변은 끝내준 집중 투자를 배워서 한다 시간. 그래서 3월 19일 날 여기서 4만 원 해드리면서 다음 날 폭등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갔어요. 요때 올라간 이유는 요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3만에서 30% 올라갔잖아. 단기에 4일 만에. 요 올라갔을 때는 이제 뭐 동박도 있지만 여기 롯데에너지의 장점에는 삼성에 들어가는 반도체 패키지용 이제 패키지용이나 반도체 기판 뭐 이런데 여기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용 동박 이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하이엔드 동박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기판에 들어가는 IT용 동박이 한 8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IT 삼성전자가 좋을 때 이 롯데에너지 같이 좋아요. 항상 주가는. 그래서 그 삼성전자 그때 같이 뛰었거든. 급등할 때 7만 6천 원 막 하고 8만 2천 8만 5천 갈 때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놀고 있지만 또 다시 조만간에 추세가 또 급등을. 제가 방송하고 나서는 항상 급등했거든요. 19일 날 급등 여기가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 화요일 했던 지난주 또 수요일 날 급등했어요. 오늘 수요일인가 내일 급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5만 원대로 건출 가면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이 5만 2,400원 다 돌파할 걸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시고 눌림 묶음 추가 매수하시고 파는 순간 이익 나서 순간 후회한다. 자, 계속 보유하기가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다음은 이제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전화 연결 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시죠? 신성 델타테크요. 네. 요거,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뭐, 테마를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들어갔거든요. 네. 비중하고 평단이 어떻게 되십니까? 65,000원에 8%요. 65,000원에 8%요? 네.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신성데이터테크는 저희 저번에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뭐, 상당히 테마가 불 때 엄청나게 뭐 강세였습니다. 저도 뭐 대장주로 해서 뭐 요게 시총이 막 몇 조 원까지만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시총이 1조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거의,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래서 요거를 그래도 테마적으로 좀 강했기 때문에 많이 내려와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래 선을 좀 그어 놨거든요. 요 종목은 그래서 펀더멘탈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테마적인 걸로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다시 또 한 번은 또 뭔가 움직임이 한 번은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최근에 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만들 때 구리 들어간다 해서 지금 강력하게 구리 수요랑 구리 선물 현물 가격 상승으로 구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뭐 거의 고점까지 가거든요. 초전도체로 강했던 종목들이. 근데 뭐 신성델타테크나 여러 필옵틱스나 요런 이쪽 관련해서 다른 그런 종목들은 좀 움직임이 좀 없습니다. 특히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좀 좋지 않아요. 제가 뭐 일정 매매를 보통 많이 하는데 일정 같은 거 정리할 때 이런 추세는 제가 좀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트 추세 보시면 노란색 선이 21선인데 이게 보통은 우리가 보는 스윙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윙선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적으로도 지금 요 시총 1조 6천억 정도를 감당할 정도의 저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리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제가 요거 한번 찾아봤는데요. 신성델타테크 보시면 퍼가 지금 141배입니다. 예. 그죠? 그리고 이제 퍼가 8.53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평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하신다면, 그러니까 거의 그냥 테마주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테마주 눌림 정도 보셔야 되는데,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이 테마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지금 주목을 못 받는 테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선은요, 65,000원이시니까, 근데 반등은 저는 한번 줄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저점에 있었던 그런 섹터나 테마들이, 방금 제가 아까 수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테마들이 지금 올라오는 그런 장세거든요. 그래서 신성데이터테크도 혹시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해요. 그런데 지금 추세는 뭐 거의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56,000원, 56,000원 선 정도, 그 정도를 깨면은 이 종목은 그러면 이제 아까 밑으로 한 3만 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많이 위험한 자리입니다. 56,000원이. 근데 56,000원 선을 좀 깨지 않고 요 정도 선에서 좀 지지를 해준다면 재차 그래도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면
약수익 정도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는 65,000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는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예, 근데 56,000, 거의 56,700원입니다. 그 정도 선을 깨면은 손절을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위험 관리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다음 종목. 다음 종목. 전화인가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아, 네. 아니군요. 좀 이따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진단 계속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번에는, 헬스 의료기기네요. 이제 유튜브에서 김점애님께서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TNL 62,600원 10%예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창상 피복제, 정형외과에서는 이제 고정제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은 시가총이 지금 5천억 정도인데 주식이 많이 올라왔죠.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올라왔을까? 저 밑에서 3만 원대 있는 주식이 지금 100% 정도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여기 작년도 5월 고점도 지금 돌파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인데 이제 정형외과에서 주로 이제 한 매출이 대다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 시장도 크고 해서 미국 관련된 뭐 또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 유럽에도 진출하면 뭐 유럽에도 앞으로 좋아지고, 그럼 이쪽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결국은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좀 매수 단가가 애매하죠. 62,600원이면. 그래서 매수 단가 너무 늦게 잡은 거예요. 계속 헬스 그래서 이런 주식은 밑에서 잡았으면 지금도 보유해도 되거든요. 4-5만 원에. 지금 거래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 주봉상으로 보시면 엄봉을 주고 있어서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내일부터 결정될 텐데요. 일단 65,000원이 깨졌기 때문에 이 주식은 이제 조정받고 다시 갈 수도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가치 평가를 해본다면 아주 저평가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시면 올해 매출액도 한 30% 늘고, 내년에도 18% 늘고, 26년도 20% 컨센서스가 늘고, 이익도 25% 계속 늘면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주식들은 만약에 많이 물리면 확실히 내가 물린 거 한 30%대 물리면 추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실적이 좋은 것들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 반도체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계속 조정 중이고, 그러면 이렇게 KBT라 그러잖아요. 헬스케어 관련된 주식들은 오히려 화장품도 그렇고 시장에서 틈새 시장 좀 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너무 단가가 안 좋다.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은 제가 목표가는 이미 7만 원대 왔기 때문에 2배 정도 왔잖아요. 목표가는 왔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저는 좀 HT에서 다시 나갔네. 그래서 7만 원 정도 목표가에 드리면 거기서 매도하고, 손절가를 드린다면 6만 원 정도 깨지면 손절 한번 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든지 하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면 10만 원 이상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장기는 보유해도 되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 6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저는 유튜브 지안님께서 네오셈 11,500원에 10% 비중으로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어 주셨어요. 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오셈은 뭐 아시다시피 요거 CXL 관련 주셨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뭐 엑시콘하고 뭐 상당히 강세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요 기업이 보통 반도체 검사 장비 쪽입니다. 그래서 SSD, 요즘에 최근에 SSD 관련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인데,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CXL 쪽이 주목을 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엑시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네오셈도 그렇고 엑시콘도 뭐 유중 이슈도 좀 있었고, 네오셈 같은 경우 전환사채 또 전환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닌데 좀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뭐 재무적으로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반도체 섹터 제가 보실 때 지금은 숫자가 좀 중요한 그런 그 시기였지 않습니까? 1분기 실적 발표 시간은. 그래서 뭐 디램도 뭐 아시다시피 실적이 좋지 못해요.
예, HBM 쪽만 좋습니다. 장비 쪽만. 왜냐하면 D램에 대한 투자를 좀 미뤘지 않습니까? HBM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HBM 섹터에 대한 후공정, 패키징에 대한 투자가 지난 하반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램이나 어떤 선단 공정, 전공정에 대한 투자가 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D램 같은 쪽이나 다른 쪽, 그러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 쪽, 레거시 반도체 쪽에는 뭔가 크게 어떤 실적이 개선될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그러면 이번 연초에 왜 D램 쪽, 뭐 원익 IPS나 테스나 그죠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갔었냐? 아시다시피 이제 뭐 D램을 이제 쌓는 게 HBM인데 너무 후공정 패키지에만 투자를 많이 해놓으니까 전공정에 그럼 만들어놓은 메모리 반도체 어디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투자가 집중될 것이다 해서 그 기대감을 끌어서 간 겁니다. 예, 3월, 4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쪽은 아직까지 좋지 않거든요. 하반기 투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서 오히려 이제 숫자가 좋은 HBM이 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지금 가는 장세이고 2분기 실적 기대감, 그 다음에 하반기 실적 기대감까지 이제 보셔야 되는데 HBM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HBM3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양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량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올해 지금 물량은 완판되어 있는데 그걸 엔비디아 고객사가 좀 더 지금 물량을 좀 생산해 달라고 지금 주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HBM3 2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HBM3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냐면 HBM 섹터, 즉 후공정 패키징에 투자를 지금 더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즉 하반기에도 HBM 섹터에 대한 투자가 더 커질 것이다. 지금 이런 지금 기대감도 있고요.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에 판매 단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죠? 5%에 10%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HBM 섹터를 주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HBM4나 그 이후에 파운드리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니까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하는 건 SK 하이닉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신다면 HBM 쪽도 SK 하이닉스양 물론 이제 좀 더 멀리 보신다면 삼성까지도 같이 납품하는 그런 회사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CXL 같은 기술 같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보는 쪽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테마가 이제 다시 가려면 똑같습니다. HBM이 가고 다시 삼성전자 쪽이 또 이제 뭔가 어떤 또 이슈가 좋은 게 나오면서 CXL이 부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정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HBM이나 장비 쪽 후공정을 보셔야 된다. 지금은 CXL, 요 네오셈이 가는 장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평단이 그렇게 높으시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신 가격 11,500원 정도에 제가 그어놨는데 12,000원, 12,5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은 가능해 보이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1,230원 정도를 지켜줘야 돼요. 예, 요 정도를 지켜주고 횡보를 한다면 11,500원 충분히 올 수 있고 12,5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는 전부 다 저는 이번 슈퍼사이클에 고점은 다시 한번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절 안 하시고 좀 끌고 가셔가지고 15,500원 이상에서 12,500원까지 해서 분할로 익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전화 연결돼 있다. 전화 종목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밤늦게 전화 주시고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세요? 궁금하세요? 네, AP 위성. 네, 비중하고 매수 단가 좀 부탁드립니다. AP 위성 2만 100원에요. 예. 40%요. 오, 비중 많이 사셨네요. 네. 이렇게 30% 이상 사면 집중 투자라고 적었는데 40% 샀으니까 확신이 있었나 봐요. 네. 이만에 사신 뭐 이렇게 많이 산 이유는 어떤 겁니까, 혹시? 근데 방송 보고서 네. 추천 받고서 샀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실적 보셨죠? 1분기 실적 나온 거. 예. 흑자 전환했고 괜찮게 나왔죠, 그죠? 예, 예.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끝났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끝나서 지금 현재는 오늘 많이 내려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익 실현이 나오든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분기 신제품 매출이 인식되고 2분기도 인식돼서
이쪽은 이제 올해 실적이 크게 내년까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면 증가는 하니까 근데 내가 40% 2만 500원 찍는데 2만 원에 40%니까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항상 이제 분할 많이 사더라도 한 20% 사고 또 내려오면 20% 사도 이제 장기 투자. 그럼 언제까지 들고 갈 수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뭐 그 관계 없는데 관계없고. 이제 27일 날 항공청 그 네, 때문에 맞아요. 그 테마를 보고서 네. 결정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주가라는 것은 거래가 이렇게 실렸잖아요. 많이 실렸으니까 그럼 급등하고 나서 조정은 이제 여기서 가야 되거든요. 다음 주 정도에 양봉 뜨면서 시세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최근 들어서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거래는 조금씩 실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열권은 못 갔거든요. 그 얘기는 조정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실적도 나왔고 그러면 실적 나왔으니까 반영이 다 된 거잖아요. 주가 올라온 게. 그럼 차익 실현이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만약에 이제 올해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그 이슈 때문에 하면 항상 한두 달 전에 막 이렇게 쌀 때 급등하고 싸우잖아요. 10,000원, 15,000원 이렇게 싸고 이럴 때 사놓으면 어떤 이슈가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익을 하고 번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지금은 반등 시 일단 물량을 절반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슈가 이제 나오기 전에. 그러면 오늘 시가가 19,200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산 단가는 거의 최고점 근처에 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내가 상단가 가면 그거 더 잘 가봅니다. 그러면 한 23,000, 5,000원까지 쉽게 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반전성 쉽지 않은 12평선이에요. 그래서 19,000원 정도 오면 비중을 절반만 일단 줄이고, 그리고 40%인가 20%만 줄여놔도 19,000원에 다시 내려오면 재매수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재매수 가격은 16,000원 정도 초반입니다. 그래서 16,500원 이하 오면 재매수해서 단가 낮춰서 평균 단가를 이 종목은 17,000원 정도 이하로 낮춰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사신 단가 22,000원 이렇게 가면 추가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주가는 25,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타이밍이 좀 늦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9,000원의 절반 매도, 그 다음에 16,500원 오면 재매수 하든지 해서 가시기 바라겠고요. 장기적으로는 26,600원을 내년 안에 다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성공투자지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유튜브에 이행훈님께서 퓨런티어 27,000원 평단에 10% 진단 부탁드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퓨런티어는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차,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그 북미 고객사의 매출이 상당히 좀 큽니다. 퓨런티어가 이 전자전 장비 매출의 거의 85%의 이제 엔드 유저, 이렇게 최종재를 이제 수요 기업이 북미 전기차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업체들의 특히 북미 테슬라나 기타 이런 이 북미 전기차 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당연히 이제 퓨런티어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요 전장용 장비 매출이 보니까 고화질 센싱 카메라, 요런 것들인데 아시다시피 요 전기차 특히 이제 자율주행에는 카메라 개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유망했어 갖고 우리 테슬라가 잘 나갈 때 자율주행 관련해서 상당히 강세였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보니까 여러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있는데 적정 주가가 좀 하향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 부진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아진다 하면 이게 내년이 좋아지니까 내년을 기대해 본다 이런 리포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추정치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 북미 고객사의 어떤 신규 공장 설립 지연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여러 이제 합작 공장이나 여러 그 증설 이런 것들이 좀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올해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게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자율주행 어떤 로보택시 어떤 이슈도 지금 7월 달인가 8월 달에 좀 있어요. 8월입니다. 8월에 로보택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요. 지금 최근 고점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여기 최근 고점 노란색 선인데요. 27,300원 정도, 예, 그 정도인데 이 정도가 그때 그 로보택시, 테슬라의 로보택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게 움직임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적으로는 그러니까 8월 로보택시 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을 테슬라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이슈가 있어요. 예,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은 또 여러 이때 뭐 VR 기기나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메라 모듈 섹터도 좀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실적이 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제가 지금 근선에 정확히 지금 맞고 오늘도 지금 좀 내렸거든요. 저항을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25,100원 정도가 지금 저항선인데 그 정도를 맞고 좀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테마적으로 8월 달에 로보택시 이슈,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슈도 있고 올해 뭐 자율주행 이슈도 몇 번은 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뭐 기술주 하면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그 다음에 이런 자율주행도 뭐 지난해도 좀 강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하기는 조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아쉬운 것 같아서 요게 평단이 요게 아까 평단이 제가 27,000원. 네, 27,000원이셨죠. 그래서 저는 27,000원은 한번 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27,300원까지는 그 기술적 반등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중은 10%시니까 여기서 이제 추매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져가시는 물량 좀 끌고 가시면서 27,000원 이상부터 27,300원, 500원까지 분할로 매도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인사동님께서 SK 25만원 10%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 손절해야 하는지 최병윤 전문가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최병윤이 운입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최병윤이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병운입니다. 전문가님 이름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이름을 틀리게 해서 진단 안 해드리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고견을 부탁한다고 그래서 해드리겠습니다. SK입니다. 25만 원에 10%다. 그러면 22년도 정도 사신 것 같아요. 25만 원이니까 여기 잠깐 올라갔을 때 22년 5월 달 이렇게 사신 것 같은데 주식을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SK는 SK그룹의 지주사잖아요. 그 밑에 연결 종속 회사들이 뭐 있는지 지주사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럼 SK는 그 밑에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스퀘어 뭐 이런 거 있어요? 지금 SK이노베이션 적자, SK스퀘어 적자. 그럼 SK텔레콤만 통신 안정적 수익을 내고 있죠. 근데 지금 잘 나가는 그때당 22년도는 전체 세계적인 10년만 다 폭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IT도 안 좋고, 그러면 SK 하이닉스, SK텔레콤의 자회사는 SK 하이닉스도 적자가 나오고 있었는데, 안 좋은데, 그러면 SK그룹을 핵심적인 회사들이 이걸 못 내는데 나는 자식들이 다 안 좋아요. 돈도 못 벌어오는 자식들만 여러 명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그 부모한테 돈을 빌려주면 안 되죠? 빌려주면 안 갖고 자식들한테 쓰고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지주사는 결론 나옵니다. 그러면 요즘 어디다 돈을 22년도 전쟁이 났잖아요. 22년도 러시아 2월달 전쟁 났으니까 전쟁 나면 물가가 비싸지고 뭐 원자재 가격도 막 올라가고 그러네. 그러면 지주사를 사고 싶으면 22년도 5월달에 뭔 지주사 사야 돼요? 원자재를 주로 많이 자회사를 거느린 자식들이 원자재를 팔고 있는 그 자식들이 있는 기업이 어디에 LS잖아요. 그죠? 그러면 LS 그룹을 사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지주사만 사면. 나머지 살 곳 없어요. 삼성그룹도 사면 안 되고, 삼성의 지주사, 그러면 이런 것도 안 되고, SK도 안 되고, LG도 안 돼요. LG IT, 지금도 LG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 LS만
이렇게 LS만 추세적으로 잘 갔어요. 지금 또 HTS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면, SK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 주식을 SK를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 아직도 제대로 그 밑에 SK이노베이션 내에 있는 2차전지 배터리가 적자고, 그건 앞으로 언제 좋아질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 지금도 사야 될 일 없으니까 지금 물탈 이유가 없는 거 추가 매수 자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금 손해 났다고 물 타가지고 빠져나온 개념이 아니라, 그럼 그 물탈 돈으로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을 사야 되죠. 그러면 SK를 25만 원 그냥 놔두고 반대 손절하기 싫으면 놔뒀다가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 돈으로 몇 배 갈 수 있는 주식이 있으면 그걸 사야 되잖아요. 몇 배 갈 수 있는 주식은 제가 드린 것도 많은데 그걸 사든지 아니면 지금은 LS동은 많이 올라왔다. 그럼 앞으로 올라갈 게 뭘까? 그럼 그 앞으로 올라갈 거를 사면 되죠. 그런 것은 이제 잘 공부를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은 보유할 때니까 보유를 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다음에 다시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50% 정도 올라가면 그때 다시 문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워낙 손실이 커서 SK그룹 거니까 그나마 그냥 갖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지금은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전 가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내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까지 보고 천천히 이왕 이래 된 거 그냥 마음 편하게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는 금지입니다. 네. 네, 그래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은 다 마치고 오늘 첫날인데 여러 가지 좀 버벅댔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에 있으면 히든 카드입니다. 그래서 히든 카드를 좀 하는데 먼저 우리 김진환 전문가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는 온디바이스 AI입니다. 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이기도 하지만, 이제 애플 최근에 움직임이 좀 좋았지 않습니까? 애플 관련주들이. 애플 관련 섹터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GPT-4o 모델 한번 보셨습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영상통화를 이제 같이 해요. 이렇게 핸드폰하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제 그 사용자를 이렇게 그 카메라가 찍으면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GPT가 이제 같이 그 시연자의 얼굴 표정 같은 걸 보면서 주변 상황까지 다 해석합니다. 막 모자 썼는데 모자 어때?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는데 그 다음 날에도 이제 구글의 제미니 요쪽 시연 영상도 나왔는데 주변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허란 영화였나요? 그 영화랑 거의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까지 여자로 뭐 설정을 해서 이제 인공지능 여자친구를 어떤 사귀는 그런 영화 내용이었는데 그런 인상적인 어떤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엄청난 혁명이구나 이런 걸 좀 느꼈는데요. 결국에는 이 온디바이스 AI 내에 이제 카메라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 그 GPT-4o 같은 경우에요. 특히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센서가 주변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이용자의 어떤 얼굴 표정까지 읽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정보의 어떤 퀄리티가 당연히 어떤 그 온디바이스 AI 어떤 세트의 성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카메라에 어떤 들어가는 세트의 카메라 어떤 모듈, 센서 이런 것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밀해야 되니까 그 양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화소나 광각 이런 것들도 당연히 성능이 되게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휴대용 부품 같은 기계 같은 것들, 뭐 AR, 뭐 VR 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런 것들의 이제 폼팩터의 변화까지도 기대가 이제 되는 거죠. 거기도 다 탑재가 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전 프로 있지 않습니까? 애플의 비전 프로. 이제 이것 때문에 XR 시장이 다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XR 시장도 작년에 120억 달러의 어떤 그 시장에서 2026년에는 365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랑 비전 프로 양강 체제가 됐죠. 여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도 이제 반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피처폰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왔고 스마트폰이 AI 폰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여태까지 어떤 매출 이런 그 출하량이 되게 좀 감소했었습니다. 감소 추세였는데 AI 스마트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올해부터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반등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시지 않습니까? 애플도 이번에 나오는 애플 16, 아이폰 16부터 AI 탑재가 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뭐 있습니까? 우리 삼성전자의 폴더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도 제미나이를 픽셀 8에 탑재를 하죠. 그죠? 픽셀 8 프로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온디바이스 AI 최대 수의 섹터가 바로 저는 카메라 모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강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퓨런티어, 그 다음에 옵트론텍, 그 다음에 MC렉스, 픽셀 플러스, 나무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택한 종목은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네, 나오네요. 네. 앵커님께서 해주시다가 제가 또 직접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은 북미 주요 고객사 AI 행사 발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북미 고객사양 매출이 거의 80%나 되는 회사입니다. 뭐 한마디로 뭐 애플이나 뭐 이런 회사죠. 기타 이제 뭐 신사업 같은 것들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연결자회사 비중이 20% 추정되는데 결국에는 이 연결자 회사도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온전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본업 카메라 모듈 쪽도 주가 리레이팅이 기대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애플의 어떤 온디바이스 AI 탑재, 그 다음에 XR 기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이엔드 모델의 이제 차별화, 이제 니즈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저희 아까 방금 말씀드린 XR 기기 같은 경우에 비전 프로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세트 카메라의 강한 이제 수요가 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디드 줌도 이제 애플 아이폰 16에 탑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카메라 의 어떤 고사양화 이런 것들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좀 입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 도입 때문에 결국에는 뭐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하이비전 시스템의 어떤 이런 그 카메라 모듈이 탑재가 될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여름에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일정이 계속 오고 지금 바로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적인 부분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1분기 실적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요게 이제 고객사 제품이 원래 보통은 하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그죠? 그래서 1분기 매출액이 보통 연간 매출액의 10에서 15% 수준을 기록하고 매출이 좀 잘 안 잡혀서 되게 좋지 않은데 올해는 1분기 매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아 보여요. 영업이익도 86억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 다변화, 카메라 모듈도 있지만 비전 프로에 이제 추가 검사 장비가 필요합니다. 부품 공급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 카메라가 12개나 들어가요. 센서가 5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6년에는 1100만 대까지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폴디드 등 검사 장비 그 핵심 고객사 애플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아이폰 16 프로 그다음에 프로 맥스에 폴디드 줌이 탑재가 될 것이죠.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신사업 말씀드린 게 2차전지 산업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사업에 이제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세방전지 아시지 않습니까? 세방전지의 자회사 세방리튬 배터리랑 같이 2차전지향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매출이 올해부터 이제 생깁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올해 비중이 한 10% 되는데 내년에 20%까지 증가되니까 매출 전망치가 상향되겠습니다. 뭐 이 밖에도 이제 인도 생산 거점도 이제 확보가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증설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약 자동화 검사, 뭐 이런 검사기의 상용화 추진 이슈도 있습니다. 이것이 고부가 가치 사업인데 이런 쪽도 이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의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동종업체로 뭐 여러 가지 2차전지 섹터 쪽,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업체들 보시면 평균 퍼가 23배예요. 근데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퍼가 거의 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목표가는 지금보다 훨씬
지금 수준 대비 훨씬 더 높은 어떤 멀티플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매수가는 24,600원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우선 1차입니다. 28,000원. 더 이상 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 우선 목표가 28,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저도 히든카드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뭐 섹터는 이제 주도주 탄생 자동차주라는 이제 히든카드입니다. 키워드고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주의 현대차가 소형주처럼 9%나 올라갔습니다. 야, 그래서 소형주가 이게 9%나 소형주도 아니고 현대차가 9% 올라가면 엄청난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현대차는 시가총액 뭐 최상위권이 있는데, 뭐 수십억치 사도 되는 거잖아요. 만약 10억치 사서 하루에 뭐 9천만 이렇게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보하다가 급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주가 지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여름에는 주도주가 이 자동차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시장에 많이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요즘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에 관세를 막 100%까지 물리고, 그 다음에 철강도 그러고 각종 뭐 이제 소재뿐만 아니라 별별 거 다 관세 물려서 중국을 따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중국도 유럽도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미국과 유럽 완성차 업체에다 수입 자동차 관세를 대폭 인상할 계획인 것 같아요. 25%. 이렇게 하면 중국에는 원래 엔진차들은 메이커가 자기들 없으니까 주로 폭스바겐이라든 토요타라든지 미국 GM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로 썼는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확실히 커지니까 잘 안 팔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관세를 뭐 폭스바겐이나 뭐 유럽이나 GM이나 이런 게 하면 우리가 좀 수혜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갈등 심화가 되는데 그 틈새 우리가 확실히 국내 기업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수혜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뭐 급등한 이유는 뭐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현대차가 자사주를 계속 사서 소각을 하는 거죠. 소각하는데 뭐 5년 걸쳐서 계속 하면 뭐 상당한 소각이 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올해 8월 달에 현대차가 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 또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주주환원 책이 기대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때까지 시세가 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사버렸거든요. 공격적으로 사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주식 뭐 하재주라든지 은행주를 팔아서 일로 지금 현대차나 이렇게 기아나 뭐 이렇게 자동차주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워낙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 히든카드 중에, 그래서 지금 히든카드 한 6개 종목 보겠습니다. 히든카드 6개 종목 중에 제가 뽑은 것은 오늘 뭐 많이 올라온 주식인데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상하프론테크를 이제 선정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뭐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뭐 두산 푸얼셀도 20% 이상 올라가고 급등했습니다. SNG뿐만 아니라 S푸얼셀부터 SN이 다 올라갔었죠. 그래서 수소 관련된, 그러면 이 두산 상하프론테크는 우리가 2차전지에 캡 어셈블리, 캡 이제 이쪽에 하는 걸로 주로 해서 2차전지 갈 때 많이 갔는데, 이게 실제로 연로전지하고 이제 수전의 연로전지랑 그 다음에 수전의 전지용 관련된 이제 신사업을 계속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쪽이 실제로 이제 고분자 전해 막 이 수전의 쪽에서는 핵심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쪽 쪽으로 공장을 계속 이제 짓고 있는데요. 미국에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하지만 멤버리인 이제 PM 사업 쪽은 또 같이 공장을 또 짓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PM 사업의 양산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향후에 고성장을 할 걸로 보이고요. 또 친환경 엔진 소재 부품
EP 쪽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좋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6,350원인데 매수가 먼저 간략히 계속 추세를 잘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주식 가거든요. 그래서 주봉으로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26,000원,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죠. 78,000원 빠졌으니까 38,000원 목표가 드리고 중기적으로 손절가 24,500원 이렇게 들여서 사서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시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두 분 이제 히든카드 다 했는데요. 이제 좀 부족하고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때 오시면 또 상세한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다음 주에 같은 시간대 다시 뵙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